나는 이은정이다. 68. 매일 오후 3시에 같은 자리에 앉는다. 시장 골목 끝 낡은 카페. 추억의 다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희미하지만 나는 이곳이 좋다. 사람들은 요즘 카페에 가지만 나는 여전히 이 다방을 찾는다. 자리는 늘 같다. 창가 끝자리. 밖이 보이고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인다. 주인 할머니가 커피를 내온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할머니.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쓰지만 익숙하다.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린다. 그러면 지난 세월이 스쳐간다. 남편과 함께 문구점을 했다. 30년을 했다. 아침 일찍 문 열고 밤늦게 문 닫았다. 학생들이 왔다. 연필 주세요. 공책 있어요? 작은 물건들을 팔았다.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모았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혼자 남았지만 계속 일했다. 5년 전 문구점을 정리했다. 몸도 힘들고 눈도 침침해서 평생 모은 돈이 이제 내 전부다. 많지는 않다. 하지만 여생을 사는 데는 충분하다. 적금, 예금, 부동산 조금. 그걸로 혼자 살 수 있다.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돈이면 여생이 불안하지 않을 줄 알았다. 아들 준석은 회사원이다. 며느리 소연은 전업주부다. 손자 하나 있다. 초등학생. 나는 따로 산다.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 집에서 10분 거리. 명절에만 본다. 가끔 전화 온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그게 전부다. 그날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그때 문이 열렸다. 며느리 소연이 들어왔다. 놀랐다. 소연이 이 다방에 올 줄은 몰랐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소연아, 어쩐 일이야? 마침 근처 지나다가요, 어머니. 여기 자주 오시죠? 소연은 내 앞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어머니, 내일 은행 같이 가요. 은행, 왜? 아버님, 예전 사업건으로 서류 정리할 게 있어요. 남편의 사업. 그건 10년 전 일이다. 왜 지금? 무슨 서류? 그냥 정리할 게 있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이 가주시면 돼요. 소연의 말은 다정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미소는 있지만 진심이 없어 보였다. 알았어. 몇 시에? 내일 오전 10시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그래. 소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그럼 내일 봐요, 어머니. 그래. 소연이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불안했다. 왜일까? 그냥 서류 정리인데.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쁜 예감이 들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TV를 봤다. 뉴스가 나왔다. 노인 대상 금융사기 늘어. 화면에는 울고 있는 노인이 보였다. 제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어요. 전 모르는 일인데 나는 TV를 껐다. 불길했다. 밤 9시쯤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이은정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은행 직원입니다. 대출 서류 이상 없으신가요? 대출. 무슨 대출이요? 이은정님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럼 이상한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소연이 말한 시간. 알겠습니다.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내 이름으로 대출? 내가 모르는 대출. 그럼 누가? 소연? 아들. 아니, 설마.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다.
소연이 은행 가자고 한 날. 그날 대출 신청. 우연일까?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생각이 많았다. 소연은 좋은 며느리였다. 착했다. 명절에 음식도 해왔다. 손자도 잘 키웠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자주 돈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은 충분하세요? 준석이 월급이 적어서요. 그런 말들. 그때부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불안이 밀려왔다. 나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통장들을 꺼냈다. 도장도 꺼냈다.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안심되지 않았다. 내일 은행에 가면 뭘 보게 될까? 나는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을 설쳤다. 며느리 소연이가 말한 은행이라는 단어가 밤새 귓가를 맴돌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 단어가 아니라 그녀의 눈빛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어딘가 초조해 보이던 그 눈.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은행 앞에 도착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냥 서류 정리라고 했잖아.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소연이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다. 향수 냄새도 유난히 강했다. 같이 들어가요. 금방 끝나요.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부드럽지만 강한 손길이었다. 나는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 안은 한산했다. 창구 직원은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잠시 표정이 굳었다. 이은정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소연이가 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언제 내 가방을 뒤진 거지? 나는 움찔했다. 직원은 서류 몇 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담보대출 신청서, 연대보증 동의서, 부동산 처분 동의서.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이게 뭔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님, 예전 사업 정리하려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형식이에요. 소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도장만 찍으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직원의 눈이 내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주 작게, 소연이가 보지 못할 만큼. 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화장실 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연이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어머니, 금방인데요? 급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창백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에 공포가 서려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고객님, 은행 직원의 목소리였다. 잠깐 나와 보실 수 있을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직원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쪽지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지금 도망치세요. 8억 대출 사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손끝이 얼어붙었다. 쪽지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나지막이 물었다. 며느리분이 일주일 전에도 오셔서 서류 준비했어요. 고객님, 도장날인 된 위임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 뭔가 이상해서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바짝 말랐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빨리 결정하세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소연이가 나타났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쪽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그리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 그래도 도장만 찍고 가요. 날짜 미루면 안 돼요. 안 돼. 오늘은 안 돼.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은행 밖으로 나갔다. 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숨이 턱까지 찼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시장 골목을 지나 낡은 카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제야 눈물이 났다. 70년을 살며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다. 아들이 죽고 혼자 남은 며느리를 믿었는데, 그녀를 딸처럼 여겼는데, 주머니 속쪽지를 꺼내 다시 펼쳤다. 8억 대출 사기. 그 숫자가 내 평생을 지워버릴 숫자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지? 경찰? 아니면.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소연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2번, 3번, 10번. 진동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구석 자리에 앉자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싸워야 하나?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창밖으로 소연이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카페 창밖으로 소연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나는 재빨리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70년을 산 다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공포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골목을 돌고 돌아 나는 시장 안쪽 정인의 반찬 가게로 들어갔다. 숨이 턱까지 찼다. 어머, 은정아.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정희가 놀라 달려왔다. 50년 지기 친구.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정희야. 나는 그제야 무너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쪽지를 꺼내 보여줬다. 소연이가 나를. 정희는 쪽지를 읽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편네가 결국 그랬구나. 뭐, 너 뭔가 알고 있었어? 정희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은행에서 전화 왔었어.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 들어왔는데 연락처가 이상하다고.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지. 은정아, 이거 봐. 정희가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내 이름이 선명했다. 이은정. 담보대출 8억. 신청일자 10월 18일. 연대보증인 이소연. 8억.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액수였다. 문구점을 40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3억이었다. 그걸로 작은 아파트 하나 샀고 그게 내 전 재산이었다. 이게 내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거야? 그래. 소연이가 내 인감도장 훔쳐서 이미 서류 다 꾸며놨어. 오늘 은행 간 건 마지막 서명 받으려고 한 거지.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하얘졌다.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소연이를 얼마나 믿는지 알잖아. 말해도 안 믿었을 거야. 정희 말이 맞았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나는 절대 안 믿었을 것이다. 소연이가 그럴 리 없어라고 했을 것이다. 그 애가 내 아들 죽고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내가 딸처럼 챙겼는데. 은정아, 정신 차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너 돈만 노렸어. 정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소연이가 모르는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이 남자가 누군데? 대출 브로커래. 소연이랑 짜고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놈이야. 내가 처음이 아니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피해자 중 하나였다. 그것도 며느리에게. 어떻게 이런 사진을. 시장 사람들이 다 봤어. 소연이가 요즘 그 남자랑 자주 만나더라고. 수상해서 내가 미행 좀 시켰지.
나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소연이가 웃고 있었다. 내 앞에서는 한 번도 짓지 않던 그런 밝은 웃음이었다. 그 남자한테서 뭔가 받는 것 같던데. 아마 계약금이겠지. 손에 든 핸드폰이 무거웠다. 아니, 세상이 무거웠다. 은정아, 지금 경찰서 가야 돼. 근데 소연이가 감옥 가면 그게 중요해? 내가 집 잃고 뒷더미에 앉는 게 중요해? 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도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시장에 불이 하나둘 켜졌다. 내가 40년 동안 매일 걸었던 골목이었다. 여기서 문구점하며 손님들 얼굴 외우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그 돈을, 그 집을, 내 인생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바로 며느리라니. 알았어. 가자. 경찰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버텼다. 정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잘 생각했어. 내가 같이 갈게.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밤거리로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소연이었다. 나는 이번엔 받았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목소리는 다정했다. 연기였다. 완벽한 연기. 집에 있어. 오지 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은행에서 왜 그러셨어요? 너 하는 짓 다 알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씀이세요? 8억. 내 이름으로. 소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정희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경찰서 가서 다 말해. 증거는 내가 다 모아뒀어.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다. 70년을 살며 처음으로 나는 싸우기로 했다. 경찰서에서 나온 건 밤 10시였다. 진술서를 쓰는 내내 손이 떨렸다. 70년을 살며 경찰서는 처음이었다. 증거가 확실하니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며느리분 연락처 주세요. 형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도 내 며느리인데,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은정아, 후회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정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문 앞에 소연이가 서 있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평소와 달랐다. 다정함이 사라진 목소리였다. 비켜. 어머니, 경찰서 다녀오셨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열쇠를 꺼내려는데 소연이가 내 손목을 잡았다. 친구 취하세요. 놓아. 제발요. 어머니, 저도 사정이 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간 저도 죽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봤다. 절박함, 두려움, 그리고 원망. 나를 향한 원망이 그 눈 속에 있었다. 그래서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한 거야? 평생 모은 돈을? 어차피 어머니 혼자 쓰기도 많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소연이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손목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다. 다시는 오지 마. 문을 닫는 순간 소연이 소리쳤다.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쿵. 문이 닫혔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 4시가 됐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은정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소연 씨 일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친구 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당신 누구야? 8억이 문제면 3억만 받고 합의하시죠. 그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대출 브로커 정희가 보여줬던 사진 속 그 남자였다. 친구 안 취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잖아요.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 경찰에. 경찰이 24시간 지켜줍니까? 생각 잘 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진짜였다. 소연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에게 전화했다. 정희야, 나 무서워. 새벽 5시 정희가 달려왔다. 그리고 나를 꼭 안아줬다. 은정아, 포기하면 안 돼. 지금 물러서면 내 인생 끝이야. 근데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그래서 내가 왔잖아. 당분간 내가 여기서 잘게.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사흘 뒤 나는 다시 결심했다. 증거를 더 모으기로. 소연이를 미행하기로 했다. 정희와 함께 70 넘어서 탐정 놀이하게 될 줄이야. 정희가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았다. 우리는 소연이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 자리에서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다. 오후 3시 소연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남자도.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소연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시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바로 돈 나와요.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확실해? 노인네가 경찰서 갔다며? 괜찮아요. 증거 없어요. 제가 다 처리했어요. 도장은 여기. 소연이가 손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붉은 천에 쌓인 것. 내 인감 도장이었다. 언제 가져간 거지? 집에 숨겨뒀던 건데. 손에 든 종이컵이 부서질 듯 휘어졌다. 정희가 내 손을 눌렀다. 진정해. 저거 다 증거야. 남자가 봉투를 하나 건넸다. 계약금 500. 일 끝나면 나머지 줄게. 소연이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웃었다. 밝게. 아주 밝게. 고마워요. 이제 곧 끝나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정희가 붙잡았다. 안 돼. 여기서 증거 더 모아야 해. 하지만 경찰이 확실하게 잡아야 해. 지금은 참아. 나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났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 1시간 뒤 두 사람이 자리를 떴다. 우리는 조용히 뒤따라갔다. 그들은 한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정희가 건물 관리인에게 물었다. 저기 402호 사는 분 누구세요? 아, 김민수 씨요? 대출 상담하시는 분. 이름도 알아냈다.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다. 2시간 뒤 소연이가 나왔다. 혼자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정희에게 말했다. 내일 경찰서 가자. 이거 다 넘기고. 그래. 이제 충분해. 녹음, 사진, 증인. 다 있어. 그날 밤 나는 USB를 하나 준비했다. 녹음 파일, 사진, 서류 복사본, 모든 증거를 담았다. 70년을 살며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손에 USB를 꼭 쥐고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추가 증거 가져왔어요. 형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르신, 직접 이걸 다? 네, 제가 모았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이 1년 같았다. 경찰은 내가 가져간 증거를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녹음 파일, 사진, 서류,
모든 게 명확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곧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오후 소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녀와 할 말은 없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요. 15통째 문자를 보고 나는 정희에게 전화했다. 소연이가 계속 문자를 보내. 무시해. 지금 발버둥 치는 거야. 경찰이 곧 움직일 거야. 정희 말이 맞았다. 다음 날 새벽 전화가 왔다. 이은정 씨, 김민수와 이소연 구속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어르신이 제공해 주신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백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안도감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 이소연 씨가 어르신께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 나왔다. 노모명의 대출 사기 시도한 며느리 구속. 피해 금액만 8억 원으로 추정되며 나는 조용히 TV를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정희가 내 옆에 앉았다. 이제 끝났어. 마음 놓고 살아. 응, 끝났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이은정 고객님, 대출 신청건 모두 취소 처리됐습니다. 명예도용으로 확인돼서 고객님께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쪽지 드렸던 직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어머니가 있어서요. 그냥 못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재판이 열렸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소연을 봤다.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아니, 어쩌면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피고인 이소연, 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소연이 고개를 떨궜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동정도 아닌 그냥 공허함. 법정을 나서는데 소연의 변호사가 다가왔다. 의뢰인이 어르신께 편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입니다. 나는 그대로 법원을 나왔다. 정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 끝났어? 응. 3년. 잘 됐다. 이제 진짜 끝이네. 우리는 시장으로 걸어갔다. 오랜만에 걷는 시장 골목이 낯설지 않았다. 여전히 내 자리였다. 은정아, 이제 뭐 할 거야? 정희가 물었다. 나는 멈춰 섰다. 문구점. 응, 다시 문구점 할 거야. 작은 거. 정희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진짜? 응. 이번엔 나를 위해서. 며칠 뒤 나는 시장 한쪽의 작은 가게를 얻었다. 5평짜리 조그만 공간. 은정 문구라는 간판을 달았다. 40년 전 처음 시작했던 그때처럼. 개업 첫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사장님,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요.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저녁이 되자 정희가 왔다. 첫날 어때? 좋아. 정말 좋아. 그래. 잘했어. 너답게 사는 거야.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옆 카페로 갔다. 그 낡은 카페.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소연이 생각났다. 아니, 아들 생각이 났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내 아내 감옥 보냈어. 나는 중얼거렸다. 정희가 내 손을 잡았다. 민수가 알면 엄마 편 들었을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 그랬겠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우유 한 팩을 사며 점원 아가씨에게 물었다. 혹시 도장 맡기는 거 있어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 은행 대여금고 있잖아요. 아, 그렇지. 나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금고를 하나 빌렸다. 그리고 내 인감 도장을 넣었다. 이제 내 도장은 내가 지킨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70년을 산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보다 단단해진 눈빛. 창문을 열었다. 새벽 바람이 들어왔다. 커피향 대신 바람 냄새가 났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들 민수가 웃고 있는 사진. 민수야, 엄마 이제 괜찮아. 너 걱정하지 마.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밝았다. 진짜 밝았다. 점심때 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사장님, 노트 하나 주세요. 네. 어떤 거 찾으세요? 일기 쓰려고요. 이제 내 이야기 좀 써볼까 해서요. 나는 예쁜 노트 하나를 꺼내 드렸다. 저도 쓰고 있어요. 일기. 그래요? 뭐 쓰세요? 제 인생요. 70년 살았으니 할 얘기 많잖아요. 할머니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손님이 나간 뒤 나는 가게 구석에 놓인 내 노트를 펼쳤다. 새 출발, 70세, 늦지 않았다. 첫 페이지에 쓴 문장이었다. 나는 펜을 들고 오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쓴다. 내 도장으로, 내 선택으로, 내 방식대로.